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 이제 땅꾼학계로 네 번째 교회선으로 대공력 분석학인데 여기서 이제 그린벨트를 설명을 드릴까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다른 분보다는 좀 특이하게 또 쉽게 설명을 드려서 그리는지 하루에도 이제 보통 이제 많게 들어오시면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오십니다. 아주 가히 폭발적인데 일주일 만에 한 7000명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토지는 이해만 잘하면 최고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말하면은 폄하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땅을 사라 저런 땅을 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 우리는 지역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지역에서도 살 땅이 있고 안 살 땅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응봉의려서 A라 우리는 지역은 사지 말아라 B라는 지역 그런 데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국토종합계획에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제 봐보면은 경강선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그 호남 측에서 이제 강원도까지 이제 가는 노선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음성이나 또 충주나 또 원주 이런 쪽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급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음성을 봐라, 제천을 봐라, 충주를 봐라, 원주를 봐라. 근데 원주에 어디 가서 보실 거예요? 무실동 가서 보실 거예요? 충주는 어디 가서 보실 거예요? 음성은 어디 가서 보실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가더라도 지역에도 길 건너냐, 앞이냐, 뒤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이런 두리뭉실한 거보다는 저는 요번에 이제 대공력이다라고 그러면 지점을 딱딱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투자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꼭 이제 한번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인덱스 하나는 토지 전문가라는 건 현재의 개발 가치를 가장 먼저 머릿속에 맨날 이 땅 개발되냐 안 되냐 이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땅꾼은 현재는 별 볼 일이 없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를 여러분이 유념하세요. 저 지난번 시간에 그 책 한 권 배드렸죠. 여러분 토지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이건 대학 교수를 얘기합니다. 또 보통 얘기하는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꾼이 될 것인가 땅꾼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쩌면 복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실 거예요? 토지 전문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땅꾼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꾼이 보는 입장에서 부동산을 설명하고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기는 이제 간접 광고라고 그러는 건 이제 제가 쓴 책이나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우선은 땅꾼학개론 교회선의 대공력에서 이제 봐보면 빈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우선은 개발 제한 구역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라고 합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말을 띄어나서는데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제가 있죠. 보통 조닝 제도라고 그러는데 지역 그러면 무조건 땅, 지구 그러면 무조건 건물, 구역 그러면 무조건 행위예요. 알으셨어요? 땅이냐, 건물이냐, 행위냐 이것만 아시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약 340여 개가 되는데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땅이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개발하지 말라 우리는 국토정책이에요. 저 그린벨트는 환경보존이나 국방비례 등 사회적 순기능이 있지만 어떻게 되냐? 환경이라든가 원래가 이것이 1968년도에 여러분 청와대에 김신조 일당 33명인가 김신조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청와대를 넘어옵니다. 저희 휴전선을 넘어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968년도에 이르다가 보니까는 청와대까지 기습을 했는데 이거 대도시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1970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령을 제정을 하면서 이때에 바로 뭐냐면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정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건 그때 당시는 환경보다는 사실은 국방이나 이러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됐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좋다 이거 사회적 순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땅 주인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가혹한 어떻게 되냐 규제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지금 얘기한 그린벨트 밖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이거 되니까 사회적인 기능이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가혹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1989년도 12월 24일 날 98년도 12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나는데 이때 또 한 가지 위헌 판결 난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들어보셨죠?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그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하는 그린벨트가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있다가 어디로 나가냐 하면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해서 다시 제정이 됩니다. 바로 이때에 저기에 들어오면은 저희 그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이때 당시에 약 20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그린벨트를 강의한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LH인데 옛날에 토지공사시죠. 토지공사에서 특별하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뭔지. 자, 이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이제 법령이 새로 나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십니다. 이거를 해석한 지금 얘기하는 그 동영상 강의가 한번 이제 어느 날 요걸 이제 복원을 해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20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강의한 이건 뭔 얘기냐면 그린벨트 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당시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그래서 책 제목이 그린벨트로 알면 돈이 보인다는데 결국은 책 출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권 남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봐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개발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개발 안 하고 10명 중에 9명은 떠나가. 그런데 한 사람은 뭐냐면 개발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이에 전체를 개발 못하는 건 아니야. 거기에 분명히 개발할 땅이 있다 이러는 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못하는데 너만 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박인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그린벨트 들어가지 말래.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깜짝 놀랄 사건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린벨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다른 데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절대라는 얘기는 왜냐? 내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 뭐 다른 데 갑니까? 나는 그린벨트에다 목숨 건 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린벨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그린벨트에서도 개발을 못하지만 개발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곳의 최고는 누구냐? 자나 깨나 개발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모두 개발할 눈이 시뻘건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개발만 했다라 그러면 대박이 터지니까 불법이 가장 난무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더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농지가 대지로 바뀌게 되면 보통 3배가 올라옵니다. 약 200만 원, 150만 원짜리에 약 600에서 700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갖다 잘 보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2018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해놨는데 이때가
2019년 8월 5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2019년 12월이니까는 약 두세 달 전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국은 취하가 됐어요. 얼마가 나오냐? 43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하남시에 이런 창고 보셨죠? 이런 창고가 얼마야? 43억이야. 여러분 동네 43억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산다라고 그러죠. 우리 동네에 가서 나 빌딩 살 거야 그러는데, 그린벨트에서 재미 보신 분은 빌딩 안 사요. 저희 세입자들 관리하는 거 귀찮다고 안 사요. 창고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제 주특기가, 제가 이제 그룹에서 그룹 부동산을 전담을 했었죠. 저는 지금 이제 합병이 됐지만 그 유명한 진로 그룹에서 그룹 부동산 담당자입니다. 여러분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카스맥주라든가 이건 전부 제 작품입니다. 제가 안 했는데 제가 그린다라고 그러겠어요. 전부 제 손에 의해서 제가 땅 잡고 입지 선정하고 이렇게 된 땅이에요. 뭔 얘기냐? 다양하게. 저는 부산에 가면 여러분들 광안리해수욕장에 광안대교 앞에 봐보면 오른쪽에 삼익 비치맨션이 있고 왼쪽에 진로 아파트 있을 겁니다. 자, 제가 35살인가 6살에 제가 가서 그 땅 매립한 장본인입니다. 바다도 매립해보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제가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을 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잘 보시는 게 이게 그린벨트에서의 창고 개발한 사람들의 어떻게 말하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30억 40억 하는데 이번엔 10억짜리 한번 창고 보세요. 이 10억짜리 창고는 아까 하남시에 있는 창고는 주변에 이제 도시죠. 아파트도 보이고 그런데 이게 산골짜기 뒤에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별내면이라고 나옵니다. 별내 그러면 별내겠구나 그랬는데 아닙니다. 별내에는 남양주의 별내에는 별내동이 있고 별내면이 있어요. 별내면은 어디냐면 의정부의 뭡니까 지역이 파란그레 적어놓는데 의정부에 붙어있는 산골짜기예요. 여러분 광릉내라고 아시죠? 큰악새가 있는 바로 그쪽에 있는 수락산 밑에 있는 조그만 어떻게 말하면 면 소재재. 이게 지금 얘기한 별내면. 별내면에서 뒤에 산 밑에 있는 그린벨트에 있는 이 창고예요. 근데 이 창고가 얼마야? 10억이에요. 10억. 어쩌면 강남 아파트가 요즘 30억이다 그러는데 3분의 1 가격이지만 강북의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10억이면 살 겁니다. 이 같은 이렇게 조그만 산골짜기에 있는 이러한 창고가 10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2차에서 8억 2천에 낙찰되는데 4명이 경합을 벌입니다. 이게 2019년도 바로 얼마 전에 낙찰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날짜를 잠깐 봐보면은 날짜가 2019년 10월 15일 날짜로 허가 결정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한두 달 전이에요. 한두 달 전.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린벨트에 대한 속성을 나는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가 뭔가를 이제 좀 제대로 좀 한번 봐야 그래야 대국 역세권의 개발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돼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혹시 이 방송을 막 해서 첫 번째 보신 분은 자 다시 돌려서 땅꾸나 개론에서 1강, 2강, 3강, 4강 이게 4강째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심심하면 20분 단위로 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자기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이래, 중학교 동창이래. 그게 그린벨트 해제해 준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린벨트는 공익을 위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해제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해제해야 돼. 그래서 딱 4가지 그린벨트 해제는 무조건이에요. 여기 무조건이라고 썼죠. 무조건 4개 중에 하나. 첫째, 국가에서 필요한 것. 이게 국책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한 공공주택 요즘 많이 해정하죠. 여러분 3기 신도시가 뭐예요? 전부가 뭡니까? 지금 얘기한 공공주택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이 있어요. 자, 국가에서 해먹으니까 이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먹어. 그것이 바로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 이것이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알겠어요? 자, 나라에서 필요하니까 해먹는데 그 다음엔 도가 해먹는 게 아니야. 하위 행정기관인 시군이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시도 있고 이제 그 뭐 광역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그러면 나라에서 해먹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풀어서 해먹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네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집단 칠학지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집단 칠학지구는 동네에서 나라에서 하고 국가에서 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푸는 것이 집단 칠학지구. 이걸 머리에다 두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국가가 했으면 시군이 했으면 동네에 했으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전에 이게 12m 15m에서 이게 8m로 줄었어요. 8m 도로를 놓으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 내 땅을 치고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되냐, 대지가 지금 관통선 대지가 지금 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 땅은 절로 잘라지고 일로 잘라지네. 그럼 일로 잘라진 이쪽 지역, 외딴 지역에 그린벨트 내에 포함된 이쪽 지역을 해줘, 풀어줘 이거예요. 이게 관통선 대지라고 그래요. 알으셨어요? 최근에 이 관통선 대지가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 구역을 지금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풀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든 마을에서 풀다가 보니까 주변에 도로를 놓는 거야. 도로에서 내 땅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관통선 대지, 경계선 관통대지예요. 이렇게 됐을 땐 야, 내 땅 이쪽 땅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줘. 아까 얘기했죠?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면 보통 3배 정도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러니까는 국가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동네에서도 하고 내가 하고 그런 딱 4가지뿐이 그린벨트는 해제가 안 됩니다. 시장 군수가 초등학교 동창하냐 바로 위에 형님이라 하더라도 절대 안 되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사유에 맞아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이렇게 이제 봐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또 2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러면은 해제된 것이 똑같은 해제라고 생각하면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똑같은 해제라고 보셔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은 그린벨트 해제가 됐네 그러면 땅이 해제된 거죠. 땅이 해제된 거를 찾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 땅이 해제됐대 그거 찾는 사람은 절대 땅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 부동산 전문가예요. 전문가. 알으셨어요? 부동산 전문가는 뭐라 했어요? 나처럼 강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땅꾼들은 그린벨트 풀린 것보다는 그린벨트에서 행위가 풀린 게 있어요. 행위가 풀린 게 있어요. 자,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린벨트를 강의했고 그린벨트에 대한 책을 썼죠. 제가 그 그린벨트 책 다음에 와서 꼭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그린벨트 책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34가지예요. 34가지.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120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니까 미안한 거야. 동네 사람들 요거 조금 더 해먹어. 그리고 여기 풀 거예요. 자, 서민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거니까 참아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해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해제를 합니다. 이번엔 또 이런 이유에서 또 해제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때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다 하나씩 던져줘요. 그래서 지금은 약 120, 130개 정도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지나갈 땐 지붕이 전부 뭐야? 스레트죠. 요즘 그린벨트 지나가면서 스레트 지붕 보셨어요? 지붕 개량 사업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지붕도 없고, 그 다음에 옛날에 목욕탕 보셨어요? 그린벨트에서 음식점 보셨어요? 그린벨트에서 또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은 많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유아원, 유치원까지 있는 거 보셨죠? 보셨죠? 요즘 옛날에 어떻게 감을 잡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할 때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당근을 주기 시작한 게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34개 했다가 지금은 약 120개예요. 이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강은 마치도록 하고 곧 이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짜 어려운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